블랙홀은 극도로 중력이 강하여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이 천체는 외부에서 볼 수 없어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블랙홀은 오늘날 우주의 총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우주에 실제하는 천체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60여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우주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대부분의 천체들은 관측을 통해서 먼저 발견되었지만 블랙홀은 이론을 통해서 먼저 예측된 천체입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과학 이론은 뉴턴의 중력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최초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사람은 영국의 자연철학자 존 미첼입니다. 그는 1783년에 우주에는 검은 별, 다시 말해 빛나지 않는 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의 중력이 너무 강해지면 별빛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보이지 않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라플라스도 1795년에 미첼과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미첼과 라플라스는 모두 뉴턴의 중력이론에 근거하여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하였습니다. 1687년,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체의 운동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낙하 운동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중력 이론을 자신의 저서 프리키피아에 발표하였습니다. 뉴턴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작용하며 그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물체를 하늘로 발사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땅으로 떨어지지만 발사 속도가 어떤 임계 속도를 넘으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임계 속도를 지구의 탈출 속도라 합니다. 어떤 천체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탈출 속도는 천체의 질량 m과 천체의 반경 r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반경이 클수록 작아집니다. 천체의 탈출 속도는 천체의 질량과 반경에 따라 다른데 지구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는 초속 11.2km이고 목성 표면에서는 초속 60km, 태양 표면에서는 초속 613km가 됩니다. 만약 별의 밀도가 변하지 않고 반지름이 태양의 500배를 넘으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 초속 30만 km를 넘어서서 별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보이지 않는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첼과 라플라스가 활동할 당시 검은 별의 존재를 믿는 다른 과학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검은 별은 단지 이론상으로 가능할 뿐이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뉴턴은 빛은 질량을 갖는 밀입자로 생각하였던 반면에 빛은 파동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빛은 질량이 없어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0년 후 아인슈타인이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자 블랙홀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공간의 특이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제창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중력에 대한 새로운 물리학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개와 정지한 개에서 관측하는 물리 현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개에서 관측하는 물리 현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상대 속도가 일정한 관성계 사이에 적용되는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변하는 비관성계 사이에도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광속 불변의 원리와 관성계에서의 물리법칙의 동일성을 두 가지 공준으로 채택하여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공준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등속 운동하는 두 좌표계는 어느 쪽이 움직이는 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상대적인 운동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우리의 일상 경험과 잘 들어맞지만 빛에 대한 사고 실험을 즐겨 했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만약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빛을 본다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빛은 그 자리에 정지해 보일까?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빛의 매질로 가정된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고 빛은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관성 좌표계는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말합니다. 하나의 관성 좌표계에 대해 등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물체의 운동 때문에 시간 자체도 변한다고 하고 물질과 에너지도 서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들고 시간은 늦어지고 질량은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로렌츠 변환식으로 유도되고 실험적으로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오직 관성계에서만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사실 자연계의 거의 모든 운동은 관성적이지 않으므로 보다 일반적인 운동 다시 말해 가속계에도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영향 아래에서도 성립하지 않으며 중력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모든 물체의 속도는 광속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중력을 설명하는 뉴턴의 중력이론은 중력은 즉각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인슈타인은 만유인력 법칙과 특수상대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10년에 걸친 사투 끝에 1915년 11월 보다 일반적인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등가원리와 일반공변원리를 추가하여 상대성 원리가 가속과 중력이 작용하는 일반적 환경에서도 성립하도록 일반화한 것입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휘어진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로 설명합니다. 자유낙하하는 승강기 안에 관측자는 무중력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함께 낙하하고 있어서 중력 효과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텅 빈 우주 공간에 있는 관측자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관측자가 밀폐된 방 안에 있다면 이 힘이 천체의 중력에 의한 것인지 우주선의 가속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등가원리라고 합니다. 뉴턴 역학은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공변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에 대하여 공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와 유사하게 가속계에서도 물리법칙의 형태를 보존하는 변환식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공변 개념을 일반화하여 물리학 방정식은 모든 좌표 변환에 대해서 같은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공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와 중력장이 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등가원리와 물리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공변이어야 한다는 일반 공변 원리를 기본 공준으로 채택하여 가속계에서도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도록 일반화한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중력에 대한 기하학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 우주적 실체이며 물질로부터 시공간이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결정타를 날리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된 별개의 시공간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된 4차원 연속체이며 공간에 위치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면 휘어진 공간의 곡률이 중력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중력이론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중력 현상들을 예측해냈습니다. 중력에 의한 공간의 왜곡과 시간의 지연, 블랙홀 예측, 우주의 팽창, 중력파 예측 등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찾아내려고 거의 10여 년에 걸쳐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가 1915년 말에 발표한 장 방정식입니다. 그는 등가 원리와 순전히 수학적 물리학적 고찰을 통해 이 방정식을 유도해냈습니다. 장 방정식은 시공간의 곡률과 물질의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은 리만 기하학이며 시공간의 기하학적 성질들은 계량으로 기술됩니다. 계량은 휘어진 시공간의 거리와 각도 등 기본 기하학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텐서입니다. 장 방정식은 텐서 방정식입니다. 저변은 아인슈타인 텐서 또는 리치 텐서로 구성되는데 시공간의 곡률, 다시 말해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우변은 에너지 운동량 텐서로 구성되는데 물질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시공간의 곡률을 나타내는 아인슈타인 텐서가 물질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특정한 물질의 배치로부터 시공간의 왜곡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계량 텐서 다시 말해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진 다시 말해 계량 텐서의 특징을 분석하면 그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실트는 구면 대칭인 진공 상태의 장 방정식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그 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는 특정 값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반경이 특정 값보다 작아지면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어떤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 즉 블랙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반경을 슈바르츠실트 반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든지 슈바르츠실트 반경 이하로 압축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물체의 슈바르츠실트 반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슈바르츠실트 반경은 0.88cm이므로 지구를 아몬드 크기로 압축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충분히 밀집된 질량이 시공을 뒤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벗어날 수 없는 특이한 공간, 즉 블랙홀이 생길 수 있음을 예측합니다. 장 방정식은 상대론적 관점에서 블랙홀을 예견하고 특이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블랙홀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물질과 빛이 특이점을 향해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올 수는 없는 시공간상의 경계이며 그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외부로 전달될 수 없어서 그 사건을 알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로부터 탈출이 불가능해지는 경계일 뿐 아니라 외부에서 관측 불가능한 경계입니다. 외부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낙하하는 물체가 중력으로 인해서 점점 더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특이점은 블랙홀 중심에 위치하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갔을 때 도달하는 지점으로 부피는 0이고 밀도는 무한대인 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공간이 사라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어떠한 물리법칙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블랙홀 주위에는 공전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진 강차 권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이점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모이는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지며 매우 빠르게 블랙홀 주위를 돌며 마찰열을 내어 전자기복사를 발산합니다. 블랙홀에서는 회전축 방향으로 제트가 분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가스로 이루어져 강한 빛을 발산하는 물질입니다. 어떤 블랙홀에서는 제트가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방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바로 도출되는 결론으로 중력 변동으로 발생한 시공간의 파문이 광속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중력파는 2015년 블랙홀 융합에서 발생한 중력파가 리고 연구진에 의해 검출되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